네, 안녕하세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굉장히 발표하신 분들이 쟁쟁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제 소개를 뺐습니다. 그냥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신동훈이고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지금 현재 이터라는 그룹, 세계적인 기구와 같이 핵융합 연구소,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 소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기술이 이제 플라즈마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라고 따로 이제 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군산에 있는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고요. 거기서 파생된 연구 주제 중 하나인 플라즈마를 갖고 어떻게 사회 기술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운 좋게 이게 지역 문제 해결 문제 과제에 선정이 돼갖고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성진 박사님한테 이 발표를 맡았을 때 뭐든지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맡아갖고 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할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서는 지금도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발표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느꼈던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이게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한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던 거는 제주도 부패 감기를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처리 상황이 되면 현재 처리 상황과 지역의 처리 방안 그리고 제주도 부패 감기를 다가올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 5개 기관에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서로 다른 기술을 제안을 했었고 다행히도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 기술을 선택을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과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뉴스에서도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감귤로 인해서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제주도가 관광의 도시인데 이런 관광도 해치고 생겨나는 이런 해충들로 인해서 악취와 해충으로 이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이 오른쪽에 있듯이 메리포화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말하면 고수분 폐기물이죠. 이런 고수분 폐기물들이 더 이상 매립이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법안까지 이제 마련할 정도로 제주도에서 굉장히 크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 SNS에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들도 올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들도 올리는데 물론 제가 이런 것들만 찾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공통점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음식물이에요. 굉장히 맛있는 것들을 먹고 그것들을 SNS에 남기고 이렇게 각자 사진을 많이들 찍죠. 먹기 전에. 물론 저도 이렇게 남기기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있었는데 물론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상태 때문에 좀 많이 변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SNS에서 통계를 냈던 빅데이터를 좀 봤을 때 과연 1위부터 10위까지 어떠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올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놀랍게도 1위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2위하고 3위가 이제 여행지하고 음식물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남기고 하는데 이 투어리스트 플레이스 쪽도 이제 거기 레스토랑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걸 많이들 자랑을 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설문조사에서는 어디에 대해서 내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취미생활과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 좀 더 품격을 높이겠다 해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음식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물론 다 먹으면 좋겠지만 남는 음식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과연 이제 제주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25%밖에 안 되는 음식 쓰레기를 갖고선 저희들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을 본다면은 75%의 그런 음식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2050년도에는 전체 쓰레기의 44%가 음식 폐기물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음식물류가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60년대부터 15년도까지 전체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에 대해서 이게 나타내는 건데, 한 1980년도부터 우리들이 많이 알듯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되면서 문화적으로 또 노래도 만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재활용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재활용과 이제 에너지화를 발전시키면서 더 이상 매립이 이게 증가되지 않는 이렇게 회색 부분에서 이게 스테이트하게 가고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요. 다른 부분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음식 폐기물만 저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식 폐기물을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가족이 먹던 것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이 먹던 걸 절대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장시간,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썩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리하려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또 모아놓고서는 이게 한 번에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절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매립에 대해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매립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년도에 이제 음식 폐기물로 이제 비료를 만들 수 있게끔 이런 법안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건조 탄화, 간탄화라는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 이걸 고체 연료로 만들어갖고 사용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보통 음식물이나 그다음에 그 분뇨들이죠. 분뇨들을 현기성 소화제에 놓고선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현기성 소화제 같은 경우는 최대 30일에서 최소 30일에서 길게는 90일 동안 얘네를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주 내에서 이제 유사 사례를 유사 사례를 보게 되면은 전기 미생물 건조라고 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조그맣게 해갖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음식 폐기물을 갖고서 이제 건조해갖고 이제 비료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미생물 퇴비화와 그다음에 착즙 파쇄가 있는데,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저희도 얘기를 했었어요. 전기 미생물 방법이 제일 좋다 하지만, 이게 이런 감귤 쪽에 어려운 이유가 당분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게 저온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끈끈함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모터들이 다 멈춰버리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제주도에서도 이런 걸 갖고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방치하지 않고 빠른 기술과 이제 압취 제거까지 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고온 플라즈마 버너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됐죠. 그렇게 돼서 이제 선정을 돼서 처음에 이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선정이 돼서 처음에 이제 그 원하는 사이트에다가 저희가 지어놓고 이제 시연을 하게 됐습니다. 시연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서도 이제 서로 대면 하다 보면은 그 리빙랩을 하다 보면은 그 같이 일하시는 수술 해결단이라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그렇지, 그렇죠 라고만 얘기를 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딱 만들어놨는데, 이걸 갖고서는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지적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과제를 하면서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해 보신 과학자들이 모든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요, 보통 이제 과학자 학교도 있고 정부 출연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과제를 하면서 평가위원들 눈치만 보면 돼요. 돈 주는 기관하고. 그런데 이 과제는 주민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저희가 잘 만들어 놓고 평가위원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도 주민들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눈치를 봐서 매번 리빙랩을 할 때마다 막 살이 떨리고 막 식은땀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저희도 성태형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제주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한 40번 가까이 이제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다 모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자동화 공정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다 보이게끔 프로그래밍 바꾸고, 이게 처음에 이제 투입되면 저렇게 감귤 주스처럼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비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럼 이걸 비료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시험 성적서까지 다 받아서 비료 품질 검사까지 받아서 우리는 이게 유기질이 얼마가 되고 염분이 몇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비료로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퇴비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피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그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좋다라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들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좀 바꿔준 건데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감귤 투입 장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실사용자분이 집 디자인을 해서 주셨어요.
디자인을 해서 주시고 그걸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다 현장에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점점점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밖에다 집도 짓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뭐 데이터화 시켜갖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도 만들어졌는데도 이게 그 경제성 평가까지 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그걸 알아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 추천 전문가까지 모셔다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결국은 이게 저희가 만족도 평가를 받아서 이제 평균 이제 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농협 관계자라는 거 저희가 했던 거는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감귤 같은 경우는 유통센터로 전부 다 입고가 된 다음에 유통센터에서 버려지는 것들과 유통되는 것들을 나눠줘서 유통센터 안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낮춰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사용자인 농협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협에다가 직접 갔다가 납품하는 주민분들 저희 11번에서 57번 넘어가서 자른 겁니다. 그를 이제 모셔다가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주역 주민들은 굉장히 점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90점이 못 넘었어요. 뭐 전문가분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저희들이 점수를 높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역 주민들한테 왜 점수가 낮냐라는 거 물어봤을 때는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결국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납품할 때 그 버려지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이제 싣고 오게 되면 한 번 와야 될 걸 이제 두 번 와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쪽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소규모인 경우에는 저희 장치가 좀 사실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청하고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 이후에 과연 이것들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연구과제로서 사용화돼서 끝났다고 하고 실사용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실제 운영하는 것까지 다 교육을 시켰는데 얘네들에 대해 사후 관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또 하나 필요하다 그랬을 때 또 다른 곳에서 이제 필요로 했을 때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 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과제 같은 게 없으면은 저희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부 지원 펀딩이나 기타 다른 펀딩을 받지 않고서는 저희가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그럼 저희 기술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민들도 원하고 어떠한 기업에서 이게 관심이 있다면 기술 이전을 해서 정부 과제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 정부 과제 하나 지원을 만들어서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그 기업을 지원해주는 과제를 만들어서 또 하나를 이제 제주도 그 서귀포시에 있는 남원에다 하나 납품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게 이제 기술 이전 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합리적인 현장 적용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기술을 기업에다 지원을 해주고 기업에서는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신기술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을 하고 수요처인 그 뭐 지역 주민들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농협이 되겠죠. 농협에서는 이런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안 하고 이렇게 믿고 같이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서클 형식으로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해피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사실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뭐든지 이제 정부 과제가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지원이 어려우니까 또 다른 연계되는 과제들도 따야 되고 연계되는 뭐 펀딩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해 나가다 보면은 물론 이게 계속 나가다 보면 좋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부가 바뀜으로 따라서 정책이 바뀜으로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결됐던 이슈들이 굉장히 사라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기업을 책임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린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리빙랩 단톡방에 올라온 것 중에서 굉장히 반겼던 게 리빙랩 전문가라 그래서 어떠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맞춤형 기술을 이렇게 컨설팅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상생하는 그 그룹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전부적인 뭐 정부 출연 연구소를 대변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하우를 안다기보다는 노웨어라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곳을 알려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기술이 뭐든지 그래요.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과대한 기술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기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전기미생물 방법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그건 완성형으로 상용성까지 나왔지만 단지 과일 쪽에 있는 당분이 많은 곳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기술이 들어간 거고 음식 폐기물이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 기술이 저는 좋다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기술이 최고가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기술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게 같이 상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부족한 거를 우리가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융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기술도 어떻게 보면 사용되지 못하면은 죽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든지 정답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정답이 아니라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단순히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새로운 방법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제가 이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게 굉장히 참 호응을 받아서 세부표시 남원읍에 또 하나 추가로 신설이 돼서 이게 납품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행안부에서도 그 혁신성과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기업에서도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KTL의 공인인증 시험을 받고 지금 조달청에다가 혁신성과 그 제품 등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 성주군 부패참여 자원화 시험 사업에 지금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이게 좀 더 많이 퍼져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분야 중에 하나지만 이거를 토대로 해갖고 에너지 자립청 어떻게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통합 단지 같은 게 조성될 수 있다면은 저희 기술이 굉장히 큰 역할로 가고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도로 이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